인정! 인정!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인정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곧 들어오는 이사학번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입시설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다들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 난 차민재 전용으로 들어온 21학번 주민석이야. 안녕, 나는 그 유명한 논술로 들어온 22학번 효은이라고 해. 어제 사랑니 뽑았어. 안녕, 나는 정시로 들어온 2학번 김건웅이야. 안녕, 나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2학번 이은성이야. 안녕, 나 똑같이 미래인지로 들어오고 면접을 뽑은 2학번 김주희야. 아무래도 미래인재 전형은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또 가장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가장 많이 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 아무래도 차민재도 있고 미래인재도 있는데 차민재는 좀 내신을 위주로 본다면 우리는 너가 얼마나 생기부를 잘 채웠냐, 너가 얼마나 우리 과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겠냐 이걸 보는 거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유엔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기구에 관심이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진로가 그쪽으로 굳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전공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외교학과가 내 희망 전공이 되고 준비한 것 같네. 1학년 때부터 하면 좀 편하긴 하지. 그치? 나는 이제 1학년 때 사범대학교를 준비를 하다가 역사교육과 가서 이제 애들한테 역사를 좀 알려줘야겠다 싶은 마음에 사대를 딱 선택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교육봉사를 보냈단 말이야. 교육봉사 나가면서 내가 과연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역사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내가 해결해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게 됐지. 이거 약간 인천광역시 사는 친구들한테 좀 좋은 건데 인천에는 꿈들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 수업이 없어도 다른 학교에 국제정치 수업이 있어? 그러면은 그 학교에 가서 그 수업을 들어도 돼.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들으면 이제 면접 때 아주 기깔나게 할 수 있지. 은성이 너는? 나는 아무래도 일단 자소서도 늘리려는 목적도 있어 때문에 일단 학생 부회장도 했었고 또 반장은 3년 내내 계속 했던 것 같고 학생회도 계속 했던 것 같아. 리더십.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도 보여줬고 또 전공 관련해서는 모의유엔 활동을 2년 동안 계속 했었고 그 외에도 동아리 3학년 때는 만들어서 계속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자소서를 채웠던 것 같아. 진짜 신문 맨날 읽었던 거 맞아. 같아. 나도 신문은 진짜 많이 읽었어. 이제 그만 읽고 싶은데 대학 와서 또 읽고 있어. 맨날 물어봐 교수님들이. 맞아. 뉴스라도 신문이 어려우면 밤에 뉴스라도 아니면은 요즘은 그게 있어. 메일로 뉴스 보내주는 게 있어. 진짜? 등록을 하면 나도 좀 알려줘. 그거 하면은 아침마다 등굣길에 나 그거 읽었던 기억도 나. 좋다. 유익해. 좋다. 그건 진짜 부럽긴 한데 약간 조금 미스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소서가 없는 만큼 면접에서 생기부를 더 많이 물어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의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오히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힘들고 좀 감이 안 잡히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스럽기는 하네. 그리고 생기부가 만약에 1,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갑자기 정치외교에 관심이 생겼으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회하고 복구할 건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해. 설명하는 방법이 자기소개서예요. 맞아. 면접에서만 다 풀어야 되는 게 일단 소설로 1차를 붙는 거였는데 아까워. 맞아. 그런데 그거 봐야 돼. 내가 문과니까 아무래도 사과되니까 약간 사회, 국어, 영어 이 세트만 봤단 말이야. 근데 와 나 면접지면서 수학과학 나왔잖아. 맞아. 요즘은 문과라고 해서 국어, 사회, 영어만 보지 않고 수학까지 보는 그런 진짜 육각형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수학 관련해서도 질문이나 아니면 그렇게 어필할 만한 거를 준비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기억나는 면접 질문인데 아직까지 안 잊혀져. 교수님이 베이지의 정리에 대해 배웠네요 이러면서 확률 같은 게 잘 배웠는데 베이지의 정리에서 나온 베이지 주의는 무엇이며 이거를 양심적 별 깊이에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떨어졌다.
나한테 이런 어려운 질문을 이래서 막 말했지. 근데 교수님이 웃으면서 네 정말 잘했어요 이러시는 거여서 이게 뭐지? 면접 보기 하루 전날에 스태틱을 다시 확인했거든. 그러면서 혹시 하고 봤던 데서 다 나왔어. 아무래도 진짜 면접에서 그 생기부에서 좀 특이하네? 아니면은 신기하네? 하는 활동들은 진짜 다 물어본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상장 관련해서도 아예 콕 집으셔서 이 상장은 어떤 활동이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셨고 아예 그냥 내가 쓴 개인 세특 말고 과목 세특 있잖아. 사회시험 뭐 발표했다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생기부는 진짜 꼼꼼하게 읽고 대답은 진짜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하나 다 준비하는 거지. 내가 발표했던 게 뭐였는지 일단 기억을 해하고 가야 돼. 책도 나 한 권 물어봤었어. 나도 한 번. 그치, 너 뭐 물었어? 나는 찍어서 물어보진 않으셨는데 그냥 본인의 진로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책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셔서 난 책 딱 하나 생각하고 있었거든.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딱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로 잘 엮어서 나이스하네. 괜찮았어. 나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뭐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내가 준비해간 3권 중에 하나만 말해도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지. 그나마 나이스였어. 일단 교복이 안 되니까 맞아. 교복이 안 되니까 검은색 슬랙스에 하얀 색깔 셔츠를 입고 이제 고3이 풋풋함을 보여줘야겠다. 새내기 풋풋함을 보여줘야지 해가지고 곰돌이가 박힌 셔츠를 입고 왔지. 곰돌이 셔츠? 와. 그러니까 곰돌이 셔츠야. 곰돌이 조끼. 조끼 한 이만하게 곰돌이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나의 풋풋함을 보여줘야겠다. 나도 지금 놀란 게 나도 똑같아. 검정색 슬랙스에 흰 셔츠에 검정 조끼. 근데 이게 그래, 맞아. 그리고 추우면 코트. 나도 코트 입었어. 이게 이제 곧 면접 볼 친구들은 알겠지만 오면은 정말 의상이 다 똑같아. 진짜. 정말. 그래서 올 때 길을 못 찾겠잖아? 그럼 자기랑 비슷한 거 입는 사람 따라가면 돼. 정말로. 그리고 대기 시간 엄청 길어. 맞아. 이게 진짜 대기 시간에 가면은 화장실을 나갈 수 있긴 해주는데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나오고 그럴지 몰라. 그러니까 물병도 따로 챙겨가는 것도 좋고 목소리가 안 얼그리게 갑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따뜻한 물 아니면 뭐 껌이나 맞아. 좀 그런 관리할 거는 필요할 것 같긴 해. 그리고 핸드폰을 다 봉투에 집어넣어서 묶어버려서 못 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면접을 봐야 되니까 생기부, 자소서 다 외웠는데 외워서 볼 것도 없어 이제. 맞아. 종이를 들고 가도 이미 다 봤던 거야. 아무리 두껍게 가도. 그래서 졸 수도 있는데 졸면 안 돼. 나는 대기 시간에 다 보고 정리하고 이러고 앉아서 사람들이 구경 좀 했지. 누가 나랑 같이 들어올까 이랬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신문을 이만큼을 착 꺼내시더니 갑자기 색연필로 착착착 보는 거야. 그래서 맞아. 저 사람이랑 붙으면 안 되겠다. 면접에서 난 안 그랬는데 다른 애들 말 들어보니까 최근 이슈 그 당시 시사 이슈들을 물어봤다고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침에 학교 면접장 오는 차 안에서 하게 막 뉴스 다 훑어보고 했던 기억나. 그리고 내가 느낀 거는 이렇게 시사 이슈를 물어봤을 때 단순히 그 상황을 너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주제에 대한 너의 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에 대한 너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면접에서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았어. 맞아. 내 입장이 현실주의 아니면 구성주의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잘 관철시켜서 말을 하면 교수님들이 왜 이런 플러스 점수를 주는데 그냥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은 너 생각은 없네? 이러고 마이너스를 주고 또 정당 뭐 다들 우파나 좌파냐 이런 것 때문에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좌파인데 교수님이 우파면 어떡해? 이런 걱정 때문에 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르는 게 나. 교수님들은 어차피 우리보다 한 수 위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진짜 3년 동안 준비를 했어도 교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시고 30년 동안 했는데 한수 위이시기 때문에 귀여울 거야 그냥. 나도 베이비들. 우리가 면접날에 우리 학과만 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래서 다른 학과가 다 같이 면접을 보는데 한 건물에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가 엄청 혼란스럽고 완전 혼잡해서 시간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나도 진짜 가까스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일찍 가서 미리 좀 줄 서고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늦는 것보단 나으니까. 한 달 뒤에 있을 면접 잘 보시고 화이팅! 화이팅! 우리 꼭 학교에서 봐요. 2, 4학번으로 봅시다. 안녕! 안녕! 차민재는 미래인재와 다르게 면접이 없고 오직 서류로만 평가가 된다는 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고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또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지만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네, 인하대학교 논술은 또 최저가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술이라고 하면 딱 그거예요. 글 쓰는 거.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학업, 사회문화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법학과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를 좀 찾았었는데, 그렇게 좀 찾다 보니까 우리 학과가 이제 헌법도 배우고 뭐 행정학 개론, 아니면 국제정치학, 뭐 정치학 개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많이 배우더라고. 그래서 좀 난 학문적인 그런 욕심이 있어서 내 그런 욕구를 채우고자 정치외교학과에 오게 됐지. 나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 사회 문제 너무 관심이 많았고 뉴스 보는 거를 거짓말. 좋아했어. 왜냐면 친구들이 내가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왜 자꾸 뉴스만 보냐 뭐라 할 정도로 뉴스를 참 좋아했고 사회 문제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이 사회 문제 현상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정치외교학과를 진로로 잡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 내신 2점대 후반, 중후반? 정확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건 맞아요. 기억이 정확히 내가 지금 내 기억상으로 내신이 2.8?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2점대 후반이었던 걸로.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꿈꾸고 있었다 보니 사회 과목에 아무래도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역사 과목에 제가 좀 자신이 있었고 2학년 때 제가 세계사 과목을 공부를 했었는데 중간기말 1학기 때 다 100점을 맞았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가 술술 되고 솔직히 잘 돼서 시험도 잘 점수도 좋게 나온 것 같고,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좀 많이 낮았어요. 생각보다 한 30점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 학원도 다니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을 하셨군요. 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여 전형이 학교장 추천, 어차피 예전 이름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 지금은 참인제이긴 한데 어쨌든 학교에서 눈이 띄어야 솔직히 그 추천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일단 충실한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저는 그 우리 같은 학년의 부장 선생님한테 솔직히 눈길이 띄기 위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막 부장실 가서 난초 닦고 그래? 비타오백 박스 이런 거 만 원짜리. 막 비타오백 박스 들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막 초록색 컷.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서 아마 자꾸 선생님들하고 교류도 접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선생님하고 교류가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신이다. 내신이 뒷받쳐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 친하고 부장 선생님과 친해도 추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신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부터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좀 선생님들 눈에 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제 논술을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논술을 1년 이상 준비했어요. 1년 하고 반년 준비했죠. 논술은 이제 메타인지가 중요한데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논술 학원을 가면 대부분 이제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글 쓰고 30분 피드백 받고 이러는데 이게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글을 쓰면서 어떤 사고 회로를 거쳤는지, 내가 왜 이 단어를 썼고 왜 이 문장을 썼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업도 들으면서 내가 이 점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적어가면서 가시화하면서 하셔야지 좀 효과적인 그런 논술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논술 쓸 때 제시문이 있잖아요. 제시문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문장에 맞게 좀 상위어로 묶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 거를 좀 하면 제시문에서 어떤 거를 발췌해야 될지도 효과적으로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점점 개요 쓰는 능력도 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된답니다. 그런 거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하대 논술이 최저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도표가 많아요. 인문 논술인데도 도표가 많은데 그 도표에서 쫄면 안 됩니다. 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도 다시 들어야 되나? 논술은 절대 쫄면 안 되고 일단 딱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게 정답이다라는 그 확고한 확신을 갖고 글을 딱 써가셔야 됩니다. 제시문에 자기가 아는 개념 나왔다고 해서 절대 아는 대로 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만 글을 쓰시면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게 있어도 아는 척을 하는 글을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상학번 친구들 지금 논술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논술 공부하느라 지금 수능 공부하느라 엄청 힘들 텐데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응원합니다. 정치외교학과 꼭 들어오세요. 제가 밥 사줄게요. 파이팅! 안녕!